안녕하십니까. 김영편입에서 편입영어 담당하고 있는 정병권입니다. 주로 이제 저는 인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편이긴 한데 현장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남이랑 신촌에서 단과 캠퍼스에서 주로 강의를 합니다. 여하튼 오늘 만나서 반갑고 시간 좀 들여서 좀 깊이 있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하죠. 뭘 새로 시작할 때 다 두려운 건 당연한데 제가 일종의 전문가로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학생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강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선생이 시키는 것만 해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항상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제 수업 제가 시키는 대로, 혹시 아니면 다른 분을 들으실 때는 다른 분이 시키는 대로 그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버텨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편입을 이제 막 시작해서 알지 모르겠지만 편입은 이제 문과 편입, 이과 편입 나눠지고 문과 안에서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이렇게 나눠지고 이과에서는 또 일반 학사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문과 학생 그리고 또 일반을 하는 학생들은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사실인데 경쟁률도 막 이렇게 되게 높고 이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반 문과 편입조차도 경쟁률은 되게 높아 보이지만 수능하고 달라서 한 번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10개 이상의 학교를 계속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추합이라는 게 계속 돌아요. 최초합이 생기고 나서 그 학생들이 더 높은 학교로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이 밖에서 보이는 것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킨 대로 본인이 노력한 만큼 계속 그만큼 하면 노력한 만큼 갈 수 있는 게 이곳이니까 그렇게 너무 껍데기로만 보이는 두려움, 그 어려움, 그것에 너무 굴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학생이 참 불안함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뭔가 시작할 때 그렇게 뭔가 불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들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투입하는 투자 비용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제가 확신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편입이라는 곳은 10,000명 이상 보는 시험 중에서 본인의 단순한 노력의 양으로 어느 정도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되게 고차원적인 머리를 쓰고 막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입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하게 단어만 많이 외워도 그 단어 외운 만큼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도 단순 노력인데 단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원리 하나만 믿고 불안함을 되게 좀 줄이고 힘들 때마다 난 모르겠지만 난 오늘 이 단어 20개는 외울 거야. 이런 마인드로 버텨내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서 잘 쓰는 말이긴 한데 우리는 각자의 작품을 잘 그리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서성한 같다. 난 서강대 경제학과 같다. 쟤는 서강대 경제학과를 갔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가천대학교 경제학과밖에 못 갔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 시작하는 점이 어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학생은 9등급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천대 갔는데 그 학생은 저한테 합격 수기를 지금 써준 게 자기는 공부하면서 자기 뒤에 항상 몇 명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100명 중에서 7명 안에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전적대학교가 이화여대인데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 중앙대를 갔다. 그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잖아요. 그 결과론적으로는 중앙대고 가천대지만 점프한 거 이만큼 이렇게 스프레드를 생각하면 전자의 학생이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립시다.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인식하고 거기서 얼마 더 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더 미래도 밝죠. 내가 점프 속도가 더 높으니까 지금 이번에 편입으로 끝난 거는 낮지만 그 경사도가 더 높으니까 더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자신만의 명작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꾸준하게 기막고 계속 앞으로 가면 됩니다. 불안한 마음 정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가시적으로 노력 대비해서 결과가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편입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킨 거를 그냥 그대로 계속 몇 번 더 반복하면 4번 반복한 사람은 5번 반복한 사람보다 더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반복의 핵심이 뭐냐? 어휘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 노력을 어휘를 많이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질 때마다 나는 오늘 단어 20개 더 외웠으니까 20개만큼 더 늘었겠지?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학교에 20개만큼 더 가까워졌겠지?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이 편입하는 과정 되게 의미 있습니다. 단순한 노력인데 그 노력만큼이라도 내가 더 앞서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에요. 살면서 그런 경우 드물어요. 꼭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의 발전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화이팅 합시다. 네, 이런 질문 굉장히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 편입 시작할 때 나름 뭐 외국에서 살다 와서 영어 좀 한다는 학생도 문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나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 없어, 문법 책 한 번도 본 적 없어 하는 학생도 문법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산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1년 내내 수업하면서 특히나 상반기에 이런 율동을 많이 해요. 이런 율동.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문법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학 전공 영문학과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어 시험, 문법 시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학자가 되기 위해서 문법 영어의 범위는 깊고 넓어요. 학문의 범위는 깊고 넓어요. 그래서 마치 태평양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빠져 죽어요. 상한테 물려 죽습니다. 근데 편입 영어의 문법의 범위는 요거밖에 안 돼. 태평양이 아니고 동네 수영장이에요. YMCA 수영장이라고. 20m짜리 레인이야. 그러니까 1년 내내 허덕거리면서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시켜주는 요만큼의 문법, 우리는 그래머 포인트 GP 120개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10번 하세요. 1년 내내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허덕거리는 거 이거 간신히 하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거 2주일 동안 가르칠 테니까 하루에 4시간씩. 그러면 그거를 1년 내내 10번 돌리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돌리냐? 한 10m 정도 가면 타일이 네 번째 타일이 깨진 것도 보여요. 이 정도로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문법 학자가 될 게 아니다. 시킨 거.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킨 것만 여러 번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 말고 구체적으로 시키는 걸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됩니다. 어떤 날은 공부가 안 돼요. 노세요. 하루 쉴 수도 있죠. 계속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밀어붙이지 말고 오늘 하루 좀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팍 쉬어버리고 그 다음날 힘내서 더 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힘들어요. 하루 더 쉬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다음날 공부할 때 뭐가 잘 될 때 1시간씩 더 하고 아니면 집중을 해서 10%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계가 아닙니다. 선생님 역할이 뭐예요? 시킨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잖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 쉴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줄여줄 테니까 그건 내 역할. 그럼 당신은 이거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쉬어도 돼. 그러니까 너무 빡시게 굴지 말고 실컷 쉬면서 하면 돼요. 공부라는 게 재밌는 게 있어요. 힘든 게 왜 힘드냐? 뭔가 발전한다는 느낌이 없어서 힘들어요. 게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뭔가 발전하는 느낌이 들면 내가 브론즈 됐다 실버 되고 이러면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학생이 좀 하다가 재미가 없다는 느낌 들고 뭔가 힘들면 그건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시킨 걸 학생이 효율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좀 더 재밌게 20단어 외우면 실력이 20개 더 넣을 수 있게끔 한번 가르쳐 볼 테니까 그렇게 가르쳐 봤고 조금 지치면 좀 쉬어가도 되니까 선생님 하는 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쉴 때는 쉬면서 그러면 좀 더 이제 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재미가 붙을 테니까 그 재미를 찾기 위해서 좀 쉬어간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인드를 좀 여유 있게 합시다. 제가 좀 제 소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학생아, 그 네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는 좀 고독하지만 네 혼자 달리는 독고다이야. 죽을 때 관뚜껑 닫을 때 남이랑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뭐 팀플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진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는 거야. 내만의 그림을 그려본다니까.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면 걔가 도움 안 된다 싶으면 조용히 끊어내면 돼요. 차단시키세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합격증 살짝 카톡 프로필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걔가 다시 연락 옵니다. 사람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만의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소신껏 해보는 거 재밌습니다. 멋있고 20대 때 그거 한번 해보는 거지. 화이팅 하자. 자, 아까는 내가 정서적으로 공부가 안 되면 좀 쉬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하루 쉬어도 된다, 이틀 쉬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야기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쉬었는데 슬럼프가 왔다. 그럼 제가 좀 강하게 말할게요.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는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똑같은 걸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면 슬럼프가 옵니다. 그럼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에 먹어야 해결이 되는 것처럼 슬럼프가 오면 공부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슬럼프가 왔다 싶으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체계?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단어를 외우세요. 당신이 만약에 오늘 단어를 100개 외웠으면 슬럼프에서 100보 벗어난 거예요. 200개 외웠으면 200번, 200보가 벗어난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슬럼프가 온다 싶으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그냥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대충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단어를 외워서 수렁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공부를 하세요. 학생들 입장에서 편입영어 수험생이 마음이 번잡하고 슬럼프가 오면 단어장을 외우세요. 그 외운 만큼 벗어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거 이제 마지막 멘트 같은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질문들이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 강사의 역할이 뭔가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강사의 역할은 학생이 강사시키는 대로만 해도 어느 정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강사의 역할이에요. 학생이 처음 시작하면 다 두려워. 근데 두려운 거는 어쩔 수 없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돼. 대신 난 이 말 하고 싶어. 너는 약간만 두려움하면 돼. 나머지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 내 시킨 대로 하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거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걸 믿고 두려움을 약간 줄여봐.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가면 돼. 좀 늦게 시작하고 공부가 처음이라서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다 잘할 수 있어. 한 만큼 가면 되잖아. 네 한 만큼. 다들 힘내자. 화이팅!